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후크입니다. 날이 비가 왔다 무척 더웠다 하는데 많이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지난 1, 2, 3부 영상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세력들이 몰고 가는 마스터 플랜이 정말 걔네들 뜻대로만 잘 될 거냐, 큰 위험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상반기에 짚어봤던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인물 변수, 금년에는 제가 트럼프만 짚었지만 사실 작년 하반기에 트럼프 치고 나오기 전까지는 마크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죠. 근데 마침 또 6월 들어서 마크롱이 또 시대의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과 그 다음에 미국 안에서의 트럼프, 이 둘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견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 흐름을 한번 인물사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앞으로 만약에 유로화가 추락하고 그로 인해서 유로 시장이 금융이 막 불안한 위기가 온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달러 강세가 왔다면 그것은 연준 탓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는 정말 착한 애들이고 우리는 이대로 인플레 잘 잡고 마침 딱 금리 인하해서 전 세계 다 고금리 다 내려갈 수 있게 편하게 해주려고 우리는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마크롱 때문에 마크롱이 똥불 차서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지금 범택이 씌우려는 움직임이 나오는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인플레 우리가 정말 잘 잡았고요. 지금 금리도 이제 하반기에 뚝뚝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면서 미국 국채가 급락하고 그래서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 나오고 빵빵 터져나가는데 이게 또 가만 보니까 누구 탓이야? 바이든 탓이 아니라 트럼프 탓이네. 이런 식으로 또 덤택이 씌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의 마크롱부터 보죠. 제가 지난 3부 영상 마지막에서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달러 대비 엔화가 역사적 약세이지만 동시에 유로화 대비 엔화도 지금 아주 역대적으로 지금 약세입니다. 이제 환율 방어를 하고 또 나름 일본도 금리 인상 흉내를 낸다고 자기들 일본 국채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매입해 오던 걸 축소하면서 서방의 그 양적 긴축, QT 축소, 양적 긴축, QT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높이겠다 할 때 그 두 가지 움직임이 모두 외국에서 그 자산을 팔고 현금화해서 일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엔캐리를 자극할 수 있다. 도시괴담을 더 놀라게 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보면은 일본 엔화 방어를 안 하고 있죠. 160엔 넘고 161엔 넘고 지금 오늘 162엔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요 보십시오. 전혀 개입을 안 하고 방어를 안 하고 있죠. 구두 개입도 별로 안 해요. 심지어 니는 어쩌려고 이러냐 하긴 할 것 같은데 제정신이면. 지금 보니까 이제 시중에 그런 얘기가 떠들죠. 마침 내일 7월 4일 독립기념일, 서방의 코쟁이들이 다 증시도 쉬고 환시장도 쉬고 휴가 받아서 집에 놀고 밖에 이제 나들이 가면서 다 쉬니까 그때 이놈들 환투기 시장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을 때 그때 일본이 시장에 개입해서 이때 한번 엔화를 팍 내려놓지 않겠냐. 지금 다들 내일을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지금 엔화를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다 치는데 문제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지금 역대로 제일 엔화가 약세거든요. 유로화에 대해서도 좀 방어를 하겠다. 만약에 얘네들이 그렇게 맘을 먹는다면, 그런다면 유럽에서 들고 있는 유로화 채권을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저번 주말에 프랑스에 1차 투표가 있었고 7월 7일 날 2차 투표가 있죠. 그때 지금
이제 저번에도 봤고 앞으로도 지금 오늘 영상에서도 보여드릴 거지만 프랑스 국채를 잡고 지금 작업에 들어간 놈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그놈들이 작업에 들어가면서 국채를 흔들 때 그걸로 끝나면은 뭐 그 투기 세력들이 또 매번 한 번씩 그런 작업질들 하면서 정말 큰 돈 뽑아가니까요. 얘네들이. 그러려나 보다 하는데 만에 하나 일본도 그때 이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의 채권, 프랑스 국채 같은 거를 걔네들도 갑자기 환율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블록딜을 딱 때리면서 메가 블록딜을 때리면서 빠져나온다 하는 거는 정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식으로 프랑스 한번 터지고 유럽 한번 터져봐라 하는데 일본이 또 일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정말 단순 투기 세력들의 작업질이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 보다 더 큰 배후 세력이 지금 일부러 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거겠죠. 바로 예전 영화 친구에서 나왔던 유호성 씨의 대사처럼 니를 몇 번 담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왔다. 그래서 저는 7월 7일 투표 끝나고 8일 9일까지 어떤 식으로 프랑스 국제의 흐름이 나타나나 지금 재밌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예전 2년 전에 있었던 길티체 폭락 사태로 유럽 전체의 금융위기를 촉발하려고 했던 영국의 그 멍청했던 트러스 총리가 아니죠. 이번에는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닙니다. 마크롱입니다. 마크롱이 또 얼마나 지금 잘 방어할지 저는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마크롱 팬으로서. 근데 실제로 지금 대단한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원래 마크롱은 성장사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 성장 그 스토리부터 드라마틱하게 그지없죠. 제가 거의 뭐 나폴레옹의 환생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극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돌이까지 있죠. 이렇게 저는 거의 마크롱 빠돌이였죠. 사실 제가 보면 작년 4월 12일에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이때 제목이 이거네요. 달러 패권에 도전을 선언한 마크롱. 프랑스의 운명은. 당시 마크롱이 했던 일을 제가 작년 4월 달에 여기 써놨는데 보시죠. 중국 시진핑에게 직접 미국 눈치 안 보고 손을 내밀고 노골적으로 미국의 이빨을 드러낸 마크롱. 그러면서 유럽을 막 이 사람이 그때 앞에 서가지고 유럽의 어떤 친미파들에 대항해가지고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갔었죠. 그때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면서 달러 기축통화를 비난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거센 역풍과 비난을 매번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연금개혁 때문에 전 국민들이 다 마크롱 끌어내려라 하면서 그때도 지금의 구구파 여자 트럼프라는 르펜이 대통령 선거에서 붙으면서 마크롱이 이번에 재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한 얘기들 막 나왔는데 그때도 정면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토론 멋있게 하고 설득시키고 하면서 결국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운도 엄청나게 따라줘요. 하늘이 지금 돕는 사람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 봤을 때는. 금년엔 좀 잘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거센 역풍과 비난을 매번 정면 돌파해왔던 시대의 풍운하란 말입니다. 예. 그 당시 이게 재밌는 얘기 여기 많이 있으니까 나 정말 할 일 없다. 시간 남아둔다 하시는 분 나중에 그럴 때 한번 이 영상 한번 지난 영상이지만 재밌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요즘 프랑스 국제시장에서 투기 세력들한테 작은 축제가 지금 이미 열렸어요. 작은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거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가뿐히 뛰어넘는 자산 규모로 볼 때 큰 건이죠. 빅딜입니다. 빅딜. 처음에 유럽연합 전체 유로 그 의회 총선에서 각 나라의 극우파들이 다 지금 뭐 득세를 하는 결과들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유럽 전체에서 지금까지는 친미파들 위주로 꽉 이렇게 쟁여와가지고 유로연합이 미국 말을 잘 듣게 잘 끌어왔는데 세력들이 앞으로 유럽에서도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놈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언제까지 할 거냐. 야 이제 미국 말만 듣지 말고 우리도 각자 살 길을 찾자. 실리를 찾자 하면서 전부 각 나라에서 유럽에서 각지에서 우파가 다 득세를 앞으로 금년에 여러 나라가 선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유럽을 잘 끌고 가면서 중국, 러시아 이런 적의 연합 세력을 잘 견제하는 모든 금융전쟁, 화폐전쟁을 잘 유럽의 협조를 받아서 끌고 가야 되는데 유럽이 말을 안 들으면 곤란해지겠죠,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유럽은 항상 유로화 폭락시키고 유럽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을 돕는 우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려워질 때,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약해질 때 뒤에서 제일 먼저 칼을 꼽고 우리가 기축통화하겠다 하고 나올 수 있는 달러 다음으로 강한 애가 유로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럽은 중국도 견제해야 되지만 유로화가 달러 패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항상 눌러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우크라이나 그래서 항상 지원하는데 깊이 발을 들여갖고 유럽 경제가 회복을 못하게 하는 거고 지정학적 불안을 끼워서 유럽이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러시아 핑계 대서 유럽 금융이나 이런 데를 자기들 맘대로 조정을 해서 다른 나라 제3국들이 자꾸 유로화를 외면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로화가 못 올라오게 하는 거고 달러 대비 계속 시름시름 앓게 페리티 현상까지 나오게 하는 거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유럽 각지에서 우파가 득세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머리가 아파지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미리 유럽을 한번 뒤흔들어 갖고 달러와 패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유럽에 한번 지금 그러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을 확대하고 나토 전체대 러시아의 어떤 전쟁으로 확전을 시켜놨지만 동시에 금융적으로도 어쨌든 자기들이 원할 때 마음대로 충격을 좀 주고 싶겠죠. 그런 욕심이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유로 총선 회의 결과 나왔을 때부터 이거를 마침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작년부터 저렇게 감히 기축통화 패권에 딱 보니까 유럽의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각 나라에서 다 우파가 득세를 하고 뭐 다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미국 말 듣지 말고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해봅시다 이런 분위기 되면 바로 작년에 그렇게 1년 전에 난리쳤던 마크롱이 한 번 더 부활하겠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미리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거를 프랑스 마크롱 탓으로 돌리고 프랑스 국채가 흔들리면서 유럽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해가면서 지금 뭔가 조금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크롱의 조기 총선 결과를 유로화 폭락과 함께 프랑스 국채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지금 그동안 분위기를 조성해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저번 영상들에서 프랑스 국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잠시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자, 프랑스 10년물 금리입니다. 유로의 총선 결과가 나왔던 6월 11일 날 난리 났다. 마크롱이 조기 총선을 뭐 한대요 하면서 이제 프랑스 국채 큰일 났나고 한번 확 흔들었죠. 제가 여기 점선으로 해놓은 게 프랑스 국채의 중요한 지금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인데 그날 한번 올랐지만 그날 하루 바로 진정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진정됐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한 건 이 진정되고 나서부터 떠들기 시작했어요. 더 프랑스 국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마크롱의 똥볼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 프랑스 국채는 진정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언론들이 프랑스 국채가 자꾸 폭락하면서 문제가 커질 것 같아 떠드는데 사실 프랑스 국채는 안정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날 6월 27일 날 메가 블록들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이 저항선을 뚫고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를 한 번에 뚫고 그 다음날 보면 그 금리 저항선이 지지선이 돼서 그 위에 안착해서 딱 이 위 레벨 위로 가죠. 근데 이 갈 때 보면은 갭으로 뜨죠. 맞죠? 갭으로 뜬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블록 메가들이 나온 겁니다. 어떤 큰 정말 세력들이 몇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동시에 이날 프랑스 국채를 던진 거예요. 프랑스 국채 위험하다 하는데도 별로들 반응을 안 하니까 이날 맘먹고 동시에 담합해서 큰 세력들이 던진 겁니다. 시중에. 그래서 언제까지 던지냐? 이 저항선 넘을 때까지 던진 거예요. 던진 다음에 거기다 안착시킨 거죠. 그리고 제가 기사들을 봤을 때 이때부터 갑자기 또 물어뜯는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기사? 프랑스의 조기 총선이 만약에 잘못되면 프랑스 국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이때부터 엄청나게 떠듭니다. 사실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고 예전 2년 전 영국 길트제 폭락 사건하고는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다른데도 무조건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지금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기사들이 이때부터 열심히 나와가지고 결국은 프랑스 국채를 지금 안 넘으려고 했던 저항선을 넘어서 안착해서 그 위 레벨로 지금 며칠 사이, 지난 5일 사이 올려버렸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프랑스에서 극우 또는 극좌연합이 다수당이 되면 훨씬 더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갔다 이거죠. 특히 제가 몇 개의 기사를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쭉 보니까 미국의 시티은행이 제일 선봉장으로 앞서선 때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엊그저께는 CNBC에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마치 2년 전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똥볼 차서 영국의 길트채가 폭락했고 그것이 바로 유럽의 주요 큰 은행들의 채권 금리도 동시에 자극을 해가지고 크레디트 스위스부터 해갖고 유럽 전체에 위기가 한번 오려고 했던 것처럼 채권 위기가 오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지금 프랑스를 마치 아주 경제의 문외한이고 꼴통이었던 과거 영국 트러스 총리하고 딱 비교를 해가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영국하고 달리 대통령이 동시에 총리하고 동시에 존재하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반반 섞어놓은 반반 치킨입니다. 영국은 총리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서로 앞으로 2차 투표까지 해서 극우연합의 대장 르펜이 자기 그 20몇 살짜리 젊은 후계자를 우리 당에서는 얘를 총리로 앉히겠어. 과반석을 차지한 당에서 자연스럽게 총리를 내놓기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프랑스 정치 관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 내 말 잘 듣는 이 똘마니 이 젊은 애를 총리로 내놓겠어 하고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앉히는데 성공해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 영국 트러스 총리 때처럼 마음대로 이런 정책을 합시다 하고는 땅땅땅 두드려서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과시킬 수가. 왜? 프랑스는 대통령이 따로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우리나라 거부권처럼 그건 아니다 하고 반대하면서 딱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처럼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예전 영국처럼 난리가 났네오고 미리 단정 지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위험은 훨씬 적다는 거죠. 또 트러스 때처럼 당장 이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그때 영국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자 감세한 재정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고 제대로 실행될지도 사실 가봐야 아는 거죠. 그때는 영국에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건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자꾸 설레발들 치잖아요. 미래의 일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지금 굉장히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미래 최악의 경우가 이미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런 일은 100%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굉장히 음해하고 있죠. 만약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지금 프랑스 선거 결과가 위험한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치러지는 영국의 조기 총선도 똑같이 지금 7월 초에 하고 있죠. 영국의 조기 총선 결과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영국에서도 확실히 지금의 영국의 수낙 총리가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좌파의 노동당이 지금 훨씬 더 많은 표 차이로 압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복지나 뭐 그런 것도 늘려라 하면서 재정에 또 위험을 줄 수 있고 그러면 또 얘네들이 땅땅땅 해가지고 쉽게 프랑스처럼 대통령도 없으니까 쉽게 통과시켜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유럽의 금융위기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데는 어딥니까? 사실은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 기사 하나라도 나오나요? 안 나오죠? 세력들한테 그렇게 아부하고 같이 지금까지 마스터 플랜 하는데 앞장섰던 영국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오히려 프랑스에 대해서 더 모든 앞으로의 유럽의 금융위기가 오면 다 프랑스 탓이다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기사만 날마다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특정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지난 일주일 열흘 사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만요.
이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정들 다 아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런 기사들에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프랑스 깎고 주식 막 패대기 친다, 앞으로 뭐 난리 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학개미들 그때 이후로 많이 던지고 막 도망 나왔죠. 근데 그때 잠깐 일주일 이러다가 금방 많이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 막 난리 난다 하는데도 여기 기사들 보면 또 나와 있죠. 다른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 합니다. 투자자들은 사실 프랑스 선거 유럽 전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역 문제로만 보고 있다. 왜들 그러냐. 실제로 프랑스에서 주요 선물 계약의 포지션 패턴을 봐도 정말 앞으로 지금 1차 투표 결과까지 막 극우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하는 정도로 안 좋게 나왔는데도 지금 보면은 그럼 뭐 이제 프랑스 주식 막 폭락하고 난리 난다.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숏배팅이 엄청 많아져야죠.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이. 근데 지금 보면 평소랑 똑같다. 숏 포지션 반, 롱 포지션 반이다. 별로 그런 말에 귀도 안 기울이고 있다. 기관들은, 큰 손들은.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뭡니까? 기관들이나 큰 손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해도 뭘 잘 모르는 이런 디테일한 것에 모르고 언론들 그런 기사들에 정말 저러네 어떡하지 하고 그대로 믿게 되는 많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선동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반인들의 선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것이 정치를 움직입니다. 정치의 방향을 움직여요. 지금 아주 재밌는 게 코미디가 엊그저께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말로 이렇게 돼서 프랑스 국채가 폭락하는 사태가 온다고 가정을 하자. 이젠 거의 뭐 기정사실로 하도 언론들에서 떠드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설레발 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도 거의 막 겁내면서 다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채가 이번에 진짜 7월 7일 2차 결과까지 나와서 폭락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유로 의회는 프랑스 국채 살려줄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 연합은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방국가처럼 연합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채가 막 엄청나게 막 그 폭락을 해가지고 그 나라 국채 금리가 뜨는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의 국채 시장까지 인접국인 유럽의 다른 나라들까지 자극을 해갖고 투매 심리가 나오면서 유럽 전체가 막 금융 위기로 번질 것 같다. 모든 은행들이.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살려줘야 되죠? 그럼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준이나 일본 당국이 나와서 그 국채를 막 사주죠, 자기들이. 국채 가격 안 떨어지게 방어하려고 똑같이 유럽도 하는 겁니다. 유로 연합에서 그 나라의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이 유로 연합에서 자기들이 모은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다 모아서 차출한 돈, 그 유로 재정을 가지고 사주는 겁니다. 왜? 저 나라 국채 지나가 경제 운영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모은 돈으로 사줘? 야, 우리 다 한 나라잖아. 연합이잖아. 근데 쟤네 잘못되면 우리까지 지금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금융위기가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한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사주는 거고 실제로 예전에 그 유럽 남부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나 뭐 요런데 스페인이나 막 그 2012년도인가요? 그때 막 위기가 왔을 때 걔네들 그냥 놔둬라. 죽게 놔둬라. 저놈들 지들이 잘못한 거 자업자득이지.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가만 보니까 놔두니까 유럽 전체 금융위기로 번질 것 같으니까 사주고 구제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에 프랑스 국채가 이렇게 딱 터지게 해가지고 하면은 유럽이 그거 사줄 거냐? 그런 얘기까지 공론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위원들이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원래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나라의 국채를 위험하다 해서 사줄 때는 그 나라가 정말 재정 적자 폭이 얼마큼 구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앤가. 지 맘대로 방만하게 해서 재정 적자 폭이 얼마 여러 가지 뭐 조례도 있고 법률이 있는데 그 규정에 지금 볼 때 프랑스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히 우리 돈 가지고 프랑스 살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위원까지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하도 이번 사태가 자꾸만 회자되다 보니까 시중에 경각심이 커지고 또 거기에 벌써 감나라 콩나라 사공들까지 나서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저 동네 뒷산에 산 위에 산속에 전설 속의 마왕이 깨어났다라 하는 이런 아이들의 작은 소문이 일파만파 커져서 마을에 퍼지고 전 국토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왕이 나와가지고 왕명으로 전국에서 마왕 잡으러 갈 용사를 모집한다고 방을 붙이는 꼴이에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금 일을 키우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주말 프랑스의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 극우파 그리고 극좌파 극좌연합 그렇게가 각각 1위, 2위의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이 잡고 있는 중도 우파는 3위로 처참하게 밀렸었습니다. 역시 굉장히 걱정하던 결과죠. 하지만 여기에서 각자 만약에 그 지역에서 투표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 투표한 사람 몇 프로가 그 지역민들이 몇 프로가 투표에 참가했냐 그것도 따지고요. 그 많이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 50%의 득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냐면 그 사람은 바로 당선되는 겁니다. 왜 이런 규정들을 두냐면 사람들이 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도 안 돼 겨우 한 10% 정도가 지역민의 10%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막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뭐 지지하는 저 사람 뽑자 하는 그 선거운동원들이 나와갖고 다 몰표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뽑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 지역민의 그 무관심 때문에 그런 거지 지역민 전체의 어떤 그 민의를 다 반영한 대표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역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몇 프로 이상, 3분의 2 이상, 40% 이상, 50% 이상이 투표했냐? 그러면 정당한 투표 결과로 봐주겠다 하는 거고 또 거기서도 그 투표율 중에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과반의 득표를 얻었냐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당선시켜주는 건데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1, 2, 3이 다 뽑아가지고 2차 결선 투표에서 걔네들만 놓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 뽑지 말고 얘네들에서만 투표를 해라 해가지고 좀 더 몰표를 줘서 확실하게 승자를 가리는 2차 투표를 이제 7월 7일 날 하는 거죠. 일주일 뒤에. 그래서 사실 이 프랑스에서 2차 투표 결과가 이번 주말에 나오기 전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사실은 정말로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물론 결과는 극우 극자가 역시 대단한 지지율을 얻었어요. 극우든 극자든 어떤 놈이 과반수를 차지하든 간에 그래서 어디서 총리가 나오든 간에 마크롱의 뜻과는 다르게 태클 걸고 프랑스의 자꾸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게 하는 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걔네들 중에 하나가 과반을 차지할 거냐 그거는 2차 투표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오히려 유로화를 보면 시장에서 오히려 잠깐 유로화가 상승합니다. 자, 여기 하늘색으로 쳐놓은 이날이 7월 1일 지난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선거 결과가 명확히 나왔던 날입니다. 이때 보면은 유로 달러인데요. 유로화가 잠깐 세지죠. 엄청나게 세집니다. 윗골이 보이시죠? 확 세져요. 왜냐하면 사실 선거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역시 극우하고 극자가 뽑힌 사람들 보니까 제일 많았어요. 걱정할 만한 결과인데도 환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난리 난다 어쩐다 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뭐 프랑스 국채시장처럼 막 갭으로 떠서 막 폭락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안 좋네 하지만 국채시장만 저렇게 세력들의 작업질이 나와서 갭으로 빵 국채금리가 뜨면서 메가블록들이 한번 나왔던 거지 환시장에서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왜들 저렇게 난리야? 프랑스 문제가 그렇게 뭐 유럽 전체 위기로 당장 번진다고 단정할 것도 아닌데 좀 평온했죠 오히려. 하지만 이날 이제 1차 투표 결과가 나오니까 거 봐 역시 안 좋잖아 하는데도 야 그래도 2차 투표까지 가봐야지 뭘 벌써부터 설레발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동안 너무 유로화가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괜히 좀 많이 저평가됐어. 오히려 뚜껑 열어보니까 1차 때 뭐 확실하게 뭐 나쁜 결과도 나온 거 아니고 2차까지 가봐야 뚜껑 열어봐야 아는구만 뭐 하면서 유로화 너무 그동안 폭락했었지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유로화가 쭉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상대로
프랑스 1차 결과에서 극우하고 극좌가 1, 2위의 지지율을 보여줬고 마크롱 중도 우파가 3위인데도 2차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 사실 그동안의 설레발이 너무 과했다라는 평가가 환시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랑스 국제시장에서는 블록들 매각을 띄워놓고 어떤 놈들이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며칠 전부터 쭉 조성했지만, 그거는 오직 프랑스 채권 시장에서만 일어났던 난리 법석이었을 뿐. 예, 다시 프랑스 10년물로 돌아와서 이날 갭으로 빵 띄우고 이때부터 난리를 쳤죠. 하지만 이제 프랑스 때문에 유로화가 난리 났다, 그런 얘기들 하지만 유로화 시장은 사실 그렇게 난리가 안 났습니다. 그동안. 예. 오히려 그때부터 살살살 올라와요. 왜 이렇게 유로화 버리는 거야? 나는 유로화 살래 하고 5일 동안 올라옵니다. 살살살. 특히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날은 오히려 뭡니까? 너무 유로화 저평가됐어. 그렇게 선거 가지고 당장 뭔 일 나는 거 아닌데 하면서 빵 뜬다 이거예요. 맞죠? 지금 이 모든 게 국제시장에서 일부러 공포 분위기 더 말도 안 되게 조성하면서 작업 들어갔다는 그거를 제가 극명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여기 기사도 나왔습니다. 환시장에서 놀라운 것은 없었다. 1차 투표가. 상당 부분 이미 너무 선반영됐다. 그래서 유로화 가치가 너무 지금 패대기 쳤다 하고 소폭 상승한다. 극우정당의 압승은 일단 피했다 해서 유로화가 장 초반에 상승으로 왔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들이 마크롱 물어뜯으면서 그동안 열심히 프랑스 국채에 작업이 들어갔지만, 사실 환율 시장에서는 프랑스는 지금 프랑스 프랑을 쓰는 게 아니라 유로화를 쓰니까요. 사실 환 시장에서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별로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프랑스 국채 버리는데도 유로화는 오히려 그때부터 너무 내려갔죠. 반대로 올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상대로 마크롱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런 거 그대로 멍청하게 당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 며칠 동안에 기사들을 봤더니 그 짧은 선거 기간 동안 극우파가 정권을 잡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자기하고 반대되는 또 다른 파이긴 하지만 이 극좌파 2위죠. 극좌파 연합하고도 열심히 정치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이권만 목소리만 각자 주장하다가 진짜로 극우파가 과반을 차지해서 1등이 된다. 그러면 혁명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자유, 민주, 평화, 사랑의 이 혁명의 나라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 극우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역사적 책임으로서 이것만은 우리가 연합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조상들을 볼 낯이 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서로 밑에서 딜을 해왔습니다. 극우 정권을 막기 위해서 일단 공공의적인 극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극좌연합 니네하고 우리 중도 우파하고 손을 잡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에. 가서 또 열심히 전공법으로 마크롱이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마크롱은 제가 볼 때는 항상 정파입니다. 정파. 정치적으로 어떤 뭐 다른 이벤트나 이런 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하거나 그런 게 없이 항상 전진밖에 몰라요. 제대로 된 전공법으로 이 고난을 다 헤쳐나가는데, 능력도 있지만 하늘이 돕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이번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이 세력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 은근히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극좌연합하고 마크롱이 손을 잡았냐면요. 그 며칠 사이에 자, 프랑스 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폭락했던 채권 가격도 막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안 좋았지만 어떤 발표가 나오냐면 극우연합이 과반석을 차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극좌연합하고 마크롱의 우파 정당이 중도 우파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이 지금 금융 공격을 받고 있는 프랑스가 굉장히 회복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 손을 잡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권 단일화예요. 대통령 뽑는데 저 우파 대통령, 극우 대통령이 선출되는 걸 막자 해갖고 이
좌파에서 그 다음에 좌파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중도 우파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데 둘이 단일화한 거예요. 단일화해서 우리 표를 모으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확히는 어떻게 갔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투표 결과에서 그런 이제 특정 이상의 어떤 그 투표율과 득표율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2차 결선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파 후보가 한 명 있고 극좌 후보가 한 명 있고 중도 우파의 후보가 한 명 있다고 하면 마크롱의 중도 우파가 극좌가 극우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표가 갈리는 걸 막기 위해서 둘이서 쇼부를 본 거예요. 야, 니네 후보 이번에 그 지역에서 경남 창원에서 지금 극우하고 극좌하고 중도 우파 3명이 지금 2차 행으로 1, 2, 3이 갈 건데 니네 이번에 표 몇 명 나왔어? 몇 프로 나왔어? 우리 20% 나왔어. 나는 15% 나왔어. 그러면은 나 여기서 15% 내가 자진 사퇴할게. 자진 사퇴하고 우리 지지자들한테 투표 꼭 너한테 몰아주라고 내가 호소할게. 그래서 극우를 막자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극좌파가 우리 10%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여기서 15% 나왔으면 그럼 이번엔 니네가 사퇴해라 후보. 우리한테 몰아줘라. 그런 식으로 정치적 딜이 간 겁니다. 열심히 서로 노력을 해서. 극좌파와 중도 우파가 모여서 극우파 정권만은 어떻게든 막자 하고 서로가 양보를 하기로 딱 극적으로 딜을 본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대단하죠? 정말 극적인 우리나라 뭐 예전에 뭐 그런 우리도 있었죠. 대선에 역사적으로 야권 단일화 그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또 소통들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이러면은 프랑스에서 뭐 국채 시장을 막 흔들고 유로화 폭락한다고 세력들이 선동하고 난리 쳤던 것도 많이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크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멍청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월 1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주말에 1차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프랑스 이제 큰일 났네 하면서 국채 시장에서 더 국채 버리면서 프랑스 국채 이렇게 세력들이 버리면서 띄웠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저런 마크롱이 또 어떤 정치적 결단, 합의를 도출을 해내면서 프랑스 안정될 수 있다. 극우파는 어떻게든 마크롱 3위로 밀려갖고 마크롱 정당 3위로 밀려서 힘도 못 쓰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2위 극좌파하고 또 어떤 밑에서 어떤 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과감하게 서로 안 되는 데서는 단일화하고 후보 자진 사퇴해서 밀어주자. 그런 딜이 나오면서 지금 조금 안정되는 겁니다. 세력들 약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환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화 막 반등한 거 보이시죠? 며칠 동안. 이날 선거 결과 나왔을 때 환시장 아유 뭐 이렇게 설레발들이야 괜찮다니까 하고 유로화 상승했었는데 이때 이렇게 상승했던 꼬리가 다시 쭉 내려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날 선거 결과 나오니까 국제시장에서 더 프랑스 국채를 버리면서 큰일 났네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를 쭉 올리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로화도 상승하고 강해지려다가 저게 뭔 일이 저거 겁먹으면서 다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날 같은 날 달러도 갑자기 달러가 이날 푹 빠지죠. 굉장히 약세로 쭉 하루 빠지려다가 금방 또 회복했죠. 그게 뭐냐면 유로화 시장에서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결국 마크롱과 다른 이제 프랑스 정당들이 그런 식으로 극우를 막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하기로 정치적 딜을 딱 발표를 하게 되니까 결국 떨어지려던 유로화가 다시 올라가면서 유로화가 차차 지금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겁니다. 맞죠?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어쨌든 누군가가 일단 프랑스 한번 해먹겠다고 물을 엎질러 버렸고요. 마크롱이 또 어떻게 잘 막으면서 지금 살짝 안정되고 있는데 그런다고 세력들이 여기서 금방 포기하고 물러서진 않겠죠? 문제는 이번 주말입니다. 7월 7일에 2차 결선 투표입니다. 2차 투표 날 어떤 식으로 또 흔들지를 봐야겠죠. 사실 지금 이 정황들을 제가 쭉 보니까 마크롱을 핑계로 해서 아까 세력들이 지금 유럽 각지에서 말 안 듣는 놈들이 다 이렇게
세력을 잡고 앞으로 좀 골치 아파지기 전에 미리부터 우크라이나전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나토 전체 전쟁으로 확전은 이번에 서둘러서 6월달 G7 회의에서 확실하게 모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길은 다 만들어 놨고요, 일단. 그리고 앞으로 만에 하나 유럽에서 말 안 듣는 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마크롱이 다시 또 나의 시대가 왔다 하고 앞에서 대가리가 돼갖고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를 경계를 하면서 지금 유럽에 한번 경제 위기가 한번 크게 금융 위기가 국제시장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을 이용해서 오면 좋겠다 하고 뒤에서 나름 바라고 있는 세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영국이나 이런 데 물어뜯지 않고 프랑스만 너무 과하게 물어뜯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2년도에 비슷한 전례가 있으니까요. 만에 하나 정말로 이게 어떤 세력들이 거기에 성공을 해서 프랑스의 국제시장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게 유럽의 위기로 번지면 그러면 재작년 길티체 사건처럼 넘어가지고 다른 경제권으로도 번져서 다른 세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재작년에 길티체 폭락 위해서 유럽 무너진다 막 했을 때 미국에서 제니 옐런이 급히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재무부의 바이백 프로그램 지금 또 이제 지금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근데 그때 이미 2022년도에 만약에 유럽 국채시장이 무너지면서 회사채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것이 대서양 건너서 미국까지 와서 거기에 투자했던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미국의 금융권 어디가 무너질 것 같냐. 주말에 급히 모여가지고 회의시키고 만약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그런 데 회사채나 국채를 우리 돈으로 나라에서 구제금융하듯이 사줘가지고 국제 폭락을 막아가지고 미국으로 금융위기가 번지는 걸 막으려는데 그걸 우리가 바이백 프로그램을 써서 할 건데 그러면은 얼마큼 막을 수 있겠냐. 시뮬레이션 돌려봐라. 그때도 제가 다 그때 기사 가져와가지고 블로그에선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유튜브 하기 전이고 아직도 그 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글이. 그런 식으로 일이 커지면 바다 건너 국경 넘어 주변 다른 나라들까지 그게 전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을 알고 있다면 프랑스에서 지금 세력들이 슬쩍슬쩍 입질하면서 작업 들어간 이 흐름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저런 일들이 만약에 앞으로 정말로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 하고 경계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중에 특히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땐 러시아죠. 러시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사방에서 금융공격 받고 있는데 유럽의 어떤 채권위기가 만약에 정말로 현실이 돼가지고 마왕 잡으러 가겠다고 용사들 다 나오고 진짜 마왕이 있는 걸로 밝혀지면 러시아 채권도 더 크게 흔들리면서 러시아 루블화도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방어하기 힘든데 더 큰일이 될 수도 있겠죠.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한번 잠깐 볼까요? 러시아 루블화입니다. 달러 루블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러시아 루블화가 안정되고 강세로 간다는 거고요. 위로 치솟으면 러시아 루블화가 붕 뜨면서 러시아한테 금융 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실제로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 빵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빵 터졌을 때 러시아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스위프트 방출되고 금융제재 당할 때 러시아 루블화가 이렇게 우리나라 IMF 때 금융위기 때처럼 빵 떴었죠. 한없이 폭락했었죠. 하지만 그 뒤에 우리 러시아 나비부인 누님이 어떤 식으로 잡아갔는가 쭉 예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예. 봤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몇 년 동안 경제 제재가 심해지고 러시아도 힘들어지면서 확실히 천천히 루블화가 점점 더 약세로 빠지죠. 그래서 다시 달러당 100루블 굉장히 위험한 그 경계인데 요거 어떻게든 잘 막아냈던 거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또 안정시키고 있는 거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지금 프랑스 국채를 흔드는 세력의 이것이 단순 투기 세력에 해먹으려는 작업질이 아니라 뒤에서 어떤 금융 배후 세력이 확실히 도와주는 게 뒤에 드러나고, 또 일본 시장에서도 자기들 엔캐리를 이용해서 뭔가 도와준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될진 모르지만 정말 그런 일이 생겨갖고 한번 흔들려고 한다 라는 게 온다면 그때 루브라도 한번 빵 동시에 흔들릴 수 있겠죠. 방어를 해야겠죠. 이거 보십시오. 기억들 하시나요? 저번 그 6월 16일 날 제가 만들었던 달러와 국채에 대한 고찰 2부 영상, 마녀사냥과 나비 부인에서 그때 프랑스 국채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갔는데 러시아는 사실 엄청나게 잘 방어하고 있다. 나비 부인 그때 금융 야화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거 기억들 나시죠? 지금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루브라 보시면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냐면요. 이때 지금 이 연두색 유로의 총선으로 지금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하면서 프랑스 마크롱이 뻘짓해 가지고 지금 세계가 불안하다, 달러가 강세로 가고 하면 크게 흔들었는데 요거 흔들고 오히려 그날 버텨냈죠. 러시아 나비 부인 우리 누님이요. 그 이후로 지금 가만 보면 러시아는 미리부터 자기들이 환율 시장에 손을 대 가지고 러시아 달러를 엄청나게 강세로 미리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한 6월 20일쯤에 달러 강세가 엄청 일어나면서 6월 20일에 다른 신흥국 환율들이 다 이렇게 한번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쭉 올라오죠. 루브라도 엄청 흔들리는데 그 전에 미리 3일 동안 엄청나게 내려놔가지고 그게 상세가 됩니다. 또 엊그저께 6월 27일 날 바로 세력들이 프랑스 국채에 대해서 갭으로 메가 블록 딜로 던져버리면서 프랑스 국채를 막 흔들 때, 이 작전이 나올 때, 2차 작전이 나올 때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개입을 해서 루브라를 뚝 지금 안정시켜 놓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미리. 그리고 그 이후로 프랑스 국채 때문에 유럽발 어떤 뭐 위기가 올 것 같이 분위기를 만들면서 다른 나라 환율을 자꾸 자극할 때 루브라가 뜰 수도 있는 게 또 미리 떨궈 놓은 것 때문에 상세가 됩니다. 즉 대충 분위기 봐가지고 미리부터 무슨 일이 있어갖고 러시아 루브라도 흔들릴 것 같다 하면 그 전에 미리 시장에 일 터지기 전에 미리 개입해서 끌어내서 루브라를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오는 충격을 상쇄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 소식이 우리한테 알려지질 않으니까. 전화해서 스바시바 하면서 보드카 마시면서 누님하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러시아는 지금 오히려 서방으로부터 완전 금융이나 이런 것이 차단당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들이 맘대로 어떤 지금 그 예전에 금 연동해 가지고 환율을 좀 잡던 것도 있고 그게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지 아마 유지하고 있겠죠? 뉴스가 안 나와서 그런 뉴스를 전혀 이제 이쪽에서는 안 다뤄주니까 잘 모르겠지만 서방에서 금융이 고립될수록 자기들 나름대로 환시장이나 이런 데 개입해서 운용하는 것도 사실 그만큼 더 수월해질 겁니다. 방해 세력이 없으니까요. 고립된 만큼.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훨씬 수월할 거라는 예상도 막연히 해보는데 재밌는 건 지금 보면 날짜별로 보면 러시아의 나비누님은 일이 좀 터질 것 같다. 세력들이 뭐 할 것 같다 하면 그 전에 미리 한번 자기들이 미리 개입을 해갖고 그때 가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루브라를 안정시켜 놓고 충격을 보는 거죠. 미리 안전벨트 맸다 충격을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도 6월 한 달 계속 올라가는 지금 한 달째 올라가는데 한 달째 루브라가 꼼짝을 안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지금 연두색 이날부터 6월 13일부터 대단하죠? 저는 누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잘 하실 줄. 저는 절대 의심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누님을 감히 제가 우리 나비 누님 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렇게 프랑스 봤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시작도 못 해보고 프랑스 얘기만 했네요. 다음 편에서 트럼프 얘기할 건데 트럼프도 지금 보면은 똑같습니다. 마크롱의 지금 오늘 설명한 거에서 트럼프로 바꿔만 놓으면 됩니다. 지금 보면 유로화의 폭락이나 신흥국 통화가 폭락하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더 오르고 하반기 또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악영향, 이런 거를 지금 전부, 그전까지는 바이든이 돈 풀어가지고 뭐 이런 게 잘 안 됐는데 이제는 트럼프 탓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날이 더워서 제가 좀 밖에 나가 땀을 흘리고 왔더니 컨디션이 영 난조여서 오늘 영상이 영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항상 컨디션이 난조인 거하고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 제 영상의 큰 약점인 것 같은데, 이거 참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